CIMP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마치고 고3 때 자퇴를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 CIMP를 졸업하고 지금 시드니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심승모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CIMP라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고1 때는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고2 때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고1 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마침 저와 의견이 동일해가지고 CIMP라는 과정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죠. 저는 영어랑 아예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영어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학원을 뭐 초등학생 때부터 다닌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 굉장히 못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그냥 평범하게 했고, 근데 한국 교육 특성상 스피킹이랑 라이팅에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캠블리라는 화당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라이팅 첨삭도 받고 하면서 그 실력들을 늘려나갔고요. 저는 굉장히 IELTS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 두 개는 칼큘러스 앤 벡터랑 어카운팅이에요. 그 두 가지 과목을 제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선생님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고요.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여쭤보면은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아주 친절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학 관련된 과목들에 조금 더 호감이 가가지고 그 두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ENG보시라는 영어 과목이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자퇴와 CIMP 입학 전에 텀 동안 영어로 공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평상시에 영어에 노출이 되어 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캠블리로 화상 영어도 하고 하면서 말도 하고 그리고 라이팅도 열심히 써가면서 실력을 늘렸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점수 받지 않고 딱 A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시험 관련된 차이일 것 같고요. 한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몇 개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한 3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팝 퀴즈라고 살짝 쪽지 시험 같은 걸로 한 3%, 4% 비율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인 부담이 조금 더 적죠. 그게 거의 1주, 2주마다 한 번씩 있을지 하더라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맘 놓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팝 퀴즈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배웠던 과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대충 기간은 한 달마다 보긴 하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1.5 단원을 배웠다, 뭐 이 두 단원치를 배웠다 하면은 그 단원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 테스트의 반영 비율은 한 8%에서 10% 정도 되고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뭐 연극을 찍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연극을 또 찍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제출해야 되는 수행평가, 그런 것도 있고요. 수학 과목들은 시험 위주의 테스트나 팝 퀴즈 같은 것들이 많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는 테스트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자신이 뭐 직접 조사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원만한 교우관계 가지기, 세 번째는 앞자리 앉기였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한국과 다르게 외국은 한 선생님의 위주로 수업이 돌아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눈에 들면은 그 선생님들이 좋게 평가해 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완전한 기준이 짜여지지 않은 시험에서는 그
그 선생님이 기호에 따라 조금씩 뭐 점수를 더 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들께 호감을 표시했었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호감을 줬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만한 교육 관계였는데 늦은 밤에는 선생님께 여쭤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건 좀 민폐다 보니까 원만한 교육 관계를 유지하면서 밤에는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이 문제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 혹시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친구들한테 하고 조언을 얻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앞자리 앉기인데 아무래도 뒷자리보다는 앞자리 앉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요. 조별과제 같은 게 있다 보면은 이 자리 그대로 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짜증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학기 초에는 친구들끼리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4명씩 그 앞자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조를 짜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저도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저도 한 단계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적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저 성적을 챙기는 거에 열심히 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성적이 잘 나오면 대학 진학에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성적에 집중했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진학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끔씩 구글 클래스룸에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미팅 같은 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말해달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그 미팅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담당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전략을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씩 학교 대강당 같은 곳에 다른 대학교의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와서 한번 들어봐라, 우리 학교 이런 학교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도 참석한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학기 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저는 1학기 말에 학교 행사 중에서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CIMP 스티쿠라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만나서 학생회 같은 건데 상금 같은 것도 걸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는 축구대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게 그 대회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친구들과 공도 차고 하면서 제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제 2학기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있는데 솔직히 봉사활동 꽤 힘들었어요. 근데 가면은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참여했던 거는 테리복스런이라고 살짝 자선 기부 단체가 열어가지고 조그만한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은 CIMP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고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리스트가 여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페이퍼 나눠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유기견 봉사활동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강아지랑 막 산책도 막 몇 시간씩 하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간에 체크해가지고 그 날짜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해주시고요. 제가 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는 식도 있고 아무튼 봉사 시간을 졸업하기 위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튜터 앤 튜티라 해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두고 누군가는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채울 수 있는데 학습이라는 게 배움만 받는 게 학습이 아니잖아요. 저도 가르침을 줌으로써 얻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튜터 앤 튜티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프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학교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연단 말이에요. 배구 대회도 있고 뭐 넷볼 대회도 있고 축구 대회도 있고 농구 대회도 있고 뭐 프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저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축구나 그런 것들 스포츠 위주의
행사에만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이랑도 끝나고 밥 먹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CIMP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폭넓게 있고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대학도 갈 수 있고 호주 대학도 갈 수 있고 미국 대학도 갈 수 있고 영국 대학도 갈 수 있고 웬만한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호주, 영국의 코스를 저도 찾아봤는데 저는 뭐 영어 성적이 좀 낮았지만 영어 성적이 조금 더 높았다면 NUS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었었고 웬만한 호주에 있는 대학들도 다 갈 수 있었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으로 대학교를 간 학생들도 있고 그냥 말레이시아에 남은 친구들도 있고 일본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명문대 중 하나라 불리는 와세다 대학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폭넓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성적이 높으면은 그 성적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적이 높은데 훨씬 낮은 대학을 들어가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호주를 찾아봤는데 딱 호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생들한테 좀 더 폐쇄적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호주는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유학생들에게도 열려있고 취업 비자도 뭐 졸업하면 3년 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큰 메리트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대학은 4년인데 호주 대학은 3년이죠. 그것도 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턴십 활동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자격증이나 경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에도 뭐 인턴십 활동하고 겨울방학에도 인턴십 활동하면서 제가 조금 더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양한 면에 있어서 호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시드니 대학을 선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호주 내에서는 두 대학 다 명문대라고 불리니까 전 굉장히 고민을 한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한 3주, 4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멜버른대 커머스에 어플라이를 한 이유는 시드니 대학은 없는 액추어리얼 사이언스라는 그 보험 계리학이라는 과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생각해보고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원했던 전공도 아니고 원했던 직업도 아닌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조금 더 돈을 만지고 조금 더 돈을 굴려나가는 직업이었는데 그 보험 계리학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했을 때 돈을 굴리는 거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멜버른대에 지원했던 이유와 제 궁극적인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는 시드니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멜버른대에 지원했던 것처럼 일단 커머스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파이낸스를 선택했어요. 제 궁극적인 목표가 조금 더 돈을 만지고 돈을 굴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 관련한 전공 중에서는 아무래도 파이낸스가 제 목표와 가장 가깝다 생각을 해가지고 파이낸스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던 거는 딱 2번 있었어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공부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비슷하게 영어에 대한 실력이 아주 처참했었고요. 특히 라이팅과 스피킹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처참했는데 제가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저도 불안하고 그 수업 내용도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휴대폰을 녹음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녹음기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영어가 굉장히 잘 들리네?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2번째 성취감을 느꼈을 때는 졸업식 때였는데 졸업식 때 단상이 올라가서 졸업장을 수여를 받아요. 근데 단상이 올라가는 순서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적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4번째로 올라갔는데 그 말은 즉슨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4등으로 졸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저 자신에게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조금 더 자신이 미래를 밝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마음 먹고 보내주시는 건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CIMP 과정이 그 어스맷이나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더 쉽다고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단 말이에요, CIMP라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친구들이나 자신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영어예요. 외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오래 지냈고 영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영어에 어려움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입시와 외국에서 직접 리포트 쓰고 의사소통하면서 하는 영어는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돌아간다면 전 무조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제가 아쉬움이 나왔던 게 제가 영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자퇴 시점과 CIMP 입학 시점에 한 3, 4개월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요. 그땐 틈틈이 공부했는데 열심히 스피킹과 라이팅을 공부했으면 제 성적이 조금 더 좋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영어를 무조건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을 조금 더 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학적인 베이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3, 4개월의 기간 동안 수학적인 감을 잃으면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수학을 조금씩 풀면서 했었는데 조금 더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 저 스스로 고3 수학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수학과 영어의 베이스가 다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영어와 수학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수학에 아예 베이스가 없다면 수학에 조금 더 치중을 두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둘 다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한 영어 0.4 대 수학 0.6 근데 그래도 영어가 많이 중요하긴 하죠. 영어는 솔직히 스피킹이랑 라이팅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드리고 싶어요. 저는 1학기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시험에서 조금만 점수가 아껴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었는데 2학기가 끝나고 졸업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저 팝퀴즈, 그저 3%에서 4%의 비중에 달하는 조그만한 시험이니까 지나간 시험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 시험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조금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공부만 하려 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전 1학기 때 진짜 공부를 완전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느낀 점으로는 제가 조금만 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조금 더 친구들과 놀고 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유학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한국에선 공부만 했지만 외국에서는 또 놀아보고 친구들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추억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놀 건 놀되 할 건 하자 라는 마인드로 유학생활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건 딱 전환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CIMP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헬스장을 한국과 외국에서 다 다녀봤어요. 근데 한국 헬스장이 진짜 자기 혼자서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 헬스장에서는 형들과도 막 인사하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해야 되나? 저는 되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도 굉장히 많이 자책하고 그랬었는데 외국 생활 하다 보면서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헬스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친구들과 형들과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적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누군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CIMP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